타계우스와 고전 있게 맥스웰의 전자기학을 읽고 있죠. 7번째 시간인 오늘부터 이제 1장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자기학, 맥스웰의 전자기학이 이제 시작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맥스웰의 전자기학이 이 전자기학에 대한 이론을 완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19세기에 이 이론을 완성할 때까지도 이 전자기학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전자기학의 이 현상을 나타내는지를 몰랐습니다. 전자기학은 전하에 의한 현상이죠. 그런데 이 전하가 무엇인지 모르고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1장의 이 전하에 대해서 실험으로 이런 것들을 전하라고 하자라고 얘기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전하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물질 내부의 구조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전하의 가장 기본은 원자 속에 들어있는 전자에서부터 출발하죠. 그런데 전자라는 존재도 몰랐고 원자라는 존재도 몰랐고 원자 내부에 뭐가 있다는 건 더더욱이도 모를 때 이것들이 전부 완성됐다고 하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간단한 실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찰에 의한 전하에서부터 시작하는데 이 마찰에 의한 전하는 사실은 굉장히 오래 전에 2~3천 년 전에 이미 이제 사람들이 알고 있었죠. 이것을 이렇게 실험으로 하면서 그 내용을 정립해 갑니다. 자, 이런 실험을 합니다. 먼저 유리 조각과 송진 조각을 비빈 후에 떼어 놓으면 서로 잡아다닌다고 하는 현상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여기 유리 조각과 송진 조각을 비벼 놓은 다음에 또 다른 유리 조각과 송진 조각을 비벼서 떼어 놓고 나서 그리고 이것들을 전부 다 매달아 놓습니다. 이것들이 서로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기 위해서 다 매달아 놓죠. 그래가지고 관찰하는데 이런 현상들을 관찰합니다. 먼저 여기서 지금 유리 조각하고 송진 조각 있고 또 유리 조각하고 송진 조각 이렇게 비볐죠. 그래서 유리 조각 2개, 송진 조각 2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리 조각은 두 유리 조각은 가까운 데 이렇게 걸어 놓으면 서로 밀어낸다라고 하는 현상을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유리 조각과 송진 조각은 서로 잡아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관찰됐어요. 그리고 두 송진 조각은 서로 밀어낸다라고 하는 것이 관찰됐습니다. 여기서부터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이런 실험 관찰 결과로부터 이런 전기적 현상을 이제 있다고 이제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적 현상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서로 비빈 후 떼어낸 물체들이 서로 잡아당기거나 밀어내는 현상이 바로 전기적 현상이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지는 모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전자기학을 배울 때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이 전자기학 현상을 처음 만들어낼 때는 도대체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알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알아내는데 굉장히 복잡한 그런 실험기구를 이용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사용하는 실험기구들을 볼 것 같으면 아주 간단한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전자기학에 대한 모든 현상을 다 알아내고 그 현상에 대한 이론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것은 아주 굉장한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모든 물체들이 다 이렇게 전기적 현상을 보이는 것은 아니죠. 대표적으로 유리와 송진 같은 것들을 서로 문제를 넣었더니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 전기적 현상을 일으키는데 이렇게 전기적 현상을 일으킬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하를 띈다 또는 대전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전됐다라고 하는 게 바로 전하를 띈다를 한문으로 쓴 것입니다. 그래서 대전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전하를 띈다 이런 뜻이고 이 전하를 띈다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전기적 현상을 갖게 됐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전기적 현상이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서로 잡아다니고 접촉할 줄 아는데 서로 잡아다니고 서로 밀쳐낸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이전에 알아낸 서로 잡아다니는 건 무엇밖에 없었냐면 지구가 물체를 잡아다니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적 현상은 잡아다니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밀치는 것도 있었죠. 그래서 전하를 띈다 또는 대전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전기적 현상을 나타내는 물체를 부르는 말이고 이건 어떤 경우에 생기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첫 번째로 하나가 뭐냐면 두 물체를 마찰하면 그런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봤더니 전하가 서로 다른 종류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알게 됩니다. 이건 무엇과 비유해서 그러냐면 우리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인을 질량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 질량은 한 종류밖에 없는 게 분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물체들이 전부 서로 잡아다니는 이게 바로 중력 또는 만유력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방금 본 것처럼 전기적 현상은 어떻습니까? 서로 잡아다니기도 하고 서로 밀치기도 하죠. 그래서 전하를 구분해야지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리는 밀어내고 송지는 잡아당기면 유리처럼 대전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유리하고 송진만 가지고 실험을 했다고 했는데 이제 다른 물체를 또 문제를 같으면 이것도 대전되게 전하를 띠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하를 띈 물체를 유리 조각을 가까이 했더니 유리는 밀어내고 그 다음에 송지는 잡아다니면 이건 유리처럼 대전됐다라고 얘기한다고 하는 것이죠. 아까 유리와 유리는 서로 밀어냈죠. 유리와 송지는 서로 잡아다녔죠. 그래서 유리를 밀어내면 유리처럼 대전됐다라고 얘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지금 맥스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학자는 유리처럼 대전된 전하를 양전하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송지는 밀어내고 유리를 잡아다니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송진처럼 대전됐다라고 얘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어땠습니까? 송진 조각과 송진 조각은 서로 밀어냈죠. 송진과 유리는 서로 잡아다녔죠. 그래서 송진을 밀어내면 다른 물체가 송진도 아니고 유리도 아닌 다른 물체가 송진을 밀어내면 그 다른 물체를 무엇하고 비볐습니다. 비비고 나서 대전된 다음에 송진을 밀어내면 송진처럼 대전됐다라고 하고 송진처럼 대전되면 그 전하를 뭐라고 부르냐면 과학자들은 음전하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하가 봤더니 두 종류가 있고 과학자들은 그것을 양전하, 음전하 이렇게 둘로 두 가지 종류를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맥스웰이 직접 무엇이라고 설명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합니다. It is the established practice of men of science. 여기서 man of science는 과학자입니다. 그래서 it is는 to 이하죠. To call the vitreous electrification positive and the resinous electrification negative. 여기서 vitreous electrification에서 vitreous는 유리 같은 이런 얘기입니다. 유리라는 말이고, 그래서 여기서 electrification은 우리 요새는 전하를 electric charge 이렇게 부르죠. 자, 이때 처음에는 이 전하를 바로 이런 전기적 성질을 갖는 것을 electrification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vitreous electrification, 유리처럼 전기적 성질을 갖는 거, 이것을 양전하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여기에 resinous electrification, resinous는 송진과 같다는 뜻이 되겠어요. resinous electrification, 음전하라고 부르는 것은 과학자들이 이제 잘 하고 있는, 보통 하고 있는 거다. 아까 얘기했었죠. 과학자는 유리처럼 대전된 것을 양전하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송진처럼 대전된 것을 음전하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번역하면 과학자들은 유리처럼 띈 전하를 양전하라고 부르고, 송진처럼 띈 전하를 음전하라고 부른다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The exactly opposite properties of the two kinds of electrification justify us in indicating them by opposite signs. 그래서 이렇게 이 두 개가, 이 양전화와 음전화가 정확하게 서로 반대되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다 부호를 붙인 게 정당하다라고 하는 거죠. But the application of positive sign to one rather than to the other kind. 두 종류 중에서 어떤 한 종류를 포지티브 부호, 이거 양전화 이제 플러스 전화라는 뜻이죠. 양전화라고 부르는 것은 must be considered as a matter of arbitrary convention. 그건 그냥 그 임의로 그렇게 정했다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건 마치 무엇 같으냐면 just as it is matter of convention in mathematical diagrams to reckon positive distances towards the right hand. 그래서 수학에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를 양 플러스 방향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수학의 다이어그램에서 그것도 오른쪽을 플러스로 하는 거나 왼쪽을 플러스로 하는 거나 이건 뭐 내 마음으로 하죠. 근데 보통 오른쪽으로 하는 거가 일종의 컨벤션이었던 것처럼 유리처럼 행동하는 전화를 양전화라고 부르고 송진처럼 행동하는 전화를 음전화라고 부르는 건 그냥 컨벤션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번역하면 두 종류의 전하가 정확히 반대인 성질을 가져서 그 두 종류의 전하를 서로 반대 부호로 표시하는 것인데, 두 가지 중 어떤 것을 양으로 표시하는지에는 별다른 이유가 있지 않고 단순히 관습으로 그렇게 정했고, 그건 마치 수학에 나온 도표에서 관습적으로 오른쪽의 양을 플러스라고 한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하는 이 정기적 성질은 문지르기만 해서 마찰에 의해서만 나타나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유도에 의한 전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실험을 합니다. 어떤 실험을 하냐면 속이 빈 금속 용기와 뚜껑에 명주줄을 연결하여 만지지 않고 용기 뚜껑을 열거나 닫을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장치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이게 금속 용기입니다. 여기다 명주줄을 쭉 연결했어요. 그래서 이건 손으로 이렇게 접촉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명주줄은 전기를 이제 전달하지 않아서 그 전하에 방해하지 않고 이걸 이제 이걸 닫거나 열거나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금속으로 된 용기고, 여기 동그라미로 표시한 게 이제 유리 조각이나 또는 송진 조각 이런 걸 의미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장치를 만들어 놓고 용진 조각과 송진 조각도 대전시킨 후에 같은 방법으로 줄에 매달아 놓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면 이렇게 합니다. 대전되지 않은 금속 용기에 대전된 유리 조각 또는 송진 조각을 넣고 뚜껑을 닫으면 용기 표면은 안에 든 조각처럼 대전된다. 이게 지금 대전되지 않은 전하를 전혀 띄지 않은 겁니다. 그 용기에다가, 금속 용기에다가 안에다가 유리 조각을 넣을 것 같으면 그 바깥에 유리처럼 대전되고, 그 안에다가 송진 조각을 넣으면 이 유리와 송진은 지금 대전된 거죠. 그러면 그 바깥이 송진처럼 대전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용기에 접촉하지 않으면서 용기에 넣은 유리 또는 송진 조각을 꺼내면 어떠냐? 꺼낸 조각은 용기에 넣기 전과 똑같지만 용기에 대전된 전하는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속 용기가 있으면 금속 용기에 접촉하지 않고 그 안에다가 유리 조각이나 송진 조각을 넣으면 그 금속 용기의 전하를 띄었다가 빼면 없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걸 이제 관찰합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유도에 의한 전하라고 얘기하는데, 금속 용기의 이러한 전하는 용기의 내부에 넣은 대전된 물체 쪽에 의존해서 그 물체가 있으면 나타내고 없으면 사라지는데, 이렇게 대전된 전하를 유도에 의한 전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마찰에 의한 전하가 있었죠. 마찰에 의한 전하는 그 유리와 송진 같이 이런 서로 마찰에 의해서 전하가 서로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그런 물질들이 따로 있습니다. 아무거나 이렇게 문지른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걸 마찰에 의한 전하라고 한다면 이것은 유도에 의한 전하고, 유도에 의한 전하는 어디에 나타나냐면 금속에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대전된 물체 조각을 금속 용기 안에 넣는 대신에 금속 용기 바깥에 가까운 곳에 매달아 놓아도 비슷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금속이 있으면 그 옆에다가 안에 넣지 않고 이 안에 넣으면 바깥이 그 안에 집어넣은 거하고 똑같은 전하를 띄는데, 그렇지 않고 요 옆에다 놓을 것 같으면 어떠냐? 그러면 그 용기의 한쪽 부분은 그 물체와 같은 전하를 띄고 반대쪽 부분은 반대 부호의 전하를 그렇게 대전되는데, 이것도 유도에 의한 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사실은 용기 속에 집어넣은 것도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용기 속에 집어넣을 것 같으면 용기 안쪽과 바깥쪽에 서로 반대 부호가 전하가 대전됩니다. 그래서 안쪽에는 용기 안에 집어넣은 것과 반대 부호가, 그 다음에 저 바깥의 쪽은 용기 속에 집어넣은 것과 같은 것이 거기에 대전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전도에 의한 전하가 있는데, 이게 전하가 마찰에 의한 전하, 유도에 의한 전하, 전도에 의한 전하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이 전도에 의한 전하는 이런 실험을 해보면 압니다. 금속 용기를 유도에서 대전을 해 놓고서 가까운 곳에 다른 금속 물체를 명주줄로 매달아 놓습니다. 이 다른 금속 물체는 아직 대전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명주줄로 매던 금속 도선으로 대전된 금속 용기와 대전되지 않은 다른 금속 물체를 연결합니다. 그래서 금속 도선, 도선을 이제 그 명주줄로 매달아서 손으로 만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손으로 만지면 그 전기적 성질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그 금속된 용기하고 대전되지 않은 다른 물체를 연결할 것 같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여기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금속 용기에 대전된 전하는 감소하고 금속 도선으로 연결한 다른 금속 물체가 금속 용기에 대전되었던 전하가 대전된다. 그래서 여기에 그 금속 용기가 이제 바깥에 대전이 됐죠. 유도에 의해서. 그리고 여기에 다른 금속을 하고서 금속으로 이렇게 연결할 것 같으면 여기 바깥쪽에 있던 전하가 이쪽으로 좀 옮겨간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처럼 금속 도선에 의해서 금속 용기에서 다른 물체로 정기적 조건이 이동하였고, 지금 여기서는 뭔지 모르니까 정기적 조건이 이동하였다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전하가 이동한 것이죠. 이때 이 당시 사람들은 전하라고 하는 실체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런 정기적 성질이 무엇에 의해서 나타나는지도 지금 몰랐다는 것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금속 도선에 의해서 전달되는 정기적 성질,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번째 물체는 전도에 의해서 전하를 띈다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전도에 의해서 전하를 띈다고 할 때 이때 금속 도선으로 연결한 그 물체가 있죠. 이런 것들의 성질이 전기적 성질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른 성질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걸 구분합니다. 어떻게 구분하냐면 도체, 부도체, 절연체 이렇게 구분하는데, 도체는 우리가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도체는 금속 도선처럼 전하가 이동하는 물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금속 용기하고 금속 용기가 있으면 거기를 도선으로, 금속 도선으로 연결하면 한쪽 전하가, 이쪽 만약에 전하가 없다면 이쪽으로 조금 이동하죠. 이렇게 금속 전하가 자유롭게 또는 전기적 성질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물체를 우리가 도체라고 하고, 부도체는 어떻습니까? 그 반대가 되겠죠. 그런 거는 어떤 게 있냐면 아까 얘기한 유리막대라든가 송진이라든가 명주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하가 그 물질을 따라서 이동하지는 못합니다. 전하를 띄일 수는 있죠. 대전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 속에서 이동하지는 못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부도체라고 부르는데, 이 부도체를 절연체로 부르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 절연체로 부르냐면 전기 실험에서 전하를 띤 물체가 전하를 잃지 않으면서 움직이지 않도록 받쳐놓는데 사용하는 물체입니다. 만약에 전하를 띤 물체를 그 옆에 부도체로 놓지 않고 도체로 놓을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도체를 통해서 전하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그 전하를 잃지 않도록 받쳐놓는 물체의 이름이 절연체다. 이 절연체는 그래서 부도체의 일종인데 이런 역할로 사용되는 걸 절연체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오늘날은 이 절연체에도 다른 의미가 이제 추가되지만 지금 맥스웰의 책에서는 자 이렇게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여러 물체의 전기적 효과를 이제 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자, 그게 바로 뭔지 한번 보겠어요. By putting in any number of bodies electrified in any way. 어떤 방법으로든, 이 어떤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었죠. 유도, 마찰, 유도, 전도. 이 세 가지 중 어떤 방법으로든 이제 대전된 그런 물체를 몇 개든지 어떻게 하냐면 집어넣어요. 어디다가, 용기에다가. It may be shown that the electrification of the outside of the vessel is that due to the algebraic sum of all the electrifications, those being reckoned negative, which are resinous. 그래서 이 용기 속에, 이제 금속 용기 속에, 이건 이제 대전되지 않은 거죠. 여기에 여러 가지 물체를, 여러 물체를, 대전된 물체를 집어넣으면, 그러면 요 바깥에는 어떤 전하가 대전되냐면 요 안에 있는 전하, 그 대전된 물체들의 전하의 대수합. 대수합이라는 건 부호를 붙여서 더하는 걸 대수합이라고 합니다. 그냥 더하면 산수합이죠. 근데 여기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더하면 더 작아지는 것도 있죠. 합해지지만 않고, 이런 걸 이제 대수합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특히 아까 송진과 같이 행동하는 전하를 음전하라고 하고, 유리같이 행동하는 전하를 양전하라고 그랬죠. 유리같이 행동하는 전하는 플러스 부호를 붙여주고, 그 다음에 송진처럼 행동하는 전하는 마이너스 부호를 붙여가지고 대수합을 한 것처럼 그 바깥에 이제 대전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더 보면, 각 물체가 어떤 방법으로 전하를 띄었든 간에 전하를 띈 물체들을 용기 안에 걸어 놓으면, 접촉시키면 안 되니까 걸어 놓는 것이죠. 용기 바깥쪽이 띈 전하는 송진처럼 띈 전하를 음수라고 생각하고, 여기는 뭐가 생각됐냐면 유리처럼 띈 전하는 양수라고 생각한 겁니다. 용기 안의 전하를 모두 더한 전하의 대수합과 같음을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We have thus a practical method of adding the electrical effects of several bodies without altering the electrification of each. 그래서 몇 개의 물체들이 전하를 가지고 있다면 그 전하들의 전하를 전부 다 합하는 방법, 실제적인 방법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원래 이 물체들의 전하는 바꾸지 않고 그것의 합을 다른 물체, 큰 용기에다가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각 물체의 전하를 바꾸지 않고도 여러 물체의 전기적 효과를 모두 더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전하를 이제 더하는 방법, 더해가지고 하나의 전하로 만드는 그런 방법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할 수 있게 됐냐면 전하의 임시 단위를 갖게 됐습니다. 임시 단위라는 건 어떤 양을 표현할 때 그 단위의 몇 배인가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표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전하의 임시 단위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전하의 실제 가장 편리한 단위를 정하겠지만 아무튼 임시로 단위라는 걸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데 그것도 실험으로 한번 보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실험으로 보이냐면 절연된 그 두 금속 용기 A와 B를 준비하고 금속 용기가 이제 두 개 있습니다. A에는 유리 조각을, B에는 송진 조각을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A와 B를 금속 도선으로 연결합니다. 그러면 A와 B 표면의 전하는 모두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그 유리 조각과 송진 쪽에는 이제 부호는 다르지만 같은 양의 전하입니다. 유리하고 송진은 서로 비벼가지고 띈 거예요. 그러면 전하의 양이 같습니다. 그리고 A에다가 유리를 집어넣으면 그 바깥쪽은 유리 전하처럼 대전되죠. 그 다음에 B에다가 송진을 집어넣으면 그 바깥은 송진처럼 전하가 되죠. 그걸 금속으로 연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부호가 어때요? 부호가 반대니까 없어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A와 B 표면의 전하는 모두 사라진다. 그 다음에 두 용기를 연결한 금속 도선을 제거하고 두 용기에서 유리 조각과 송진 조각을 꺼내면 A는 송진처럼 B는 유리처럼 대전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A는 원래 뭘 집어넣습니까? 유리를 집어넣었죠. 그리고 바깥에 있는 걸 없앴으니까 그 유리를 집어넣고 용기에 가까운 데는 그 반대가 대전됩니다. 그래서 A는 송진처럼 대전되고 B는 유리처럼 대전됐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뭘 확인하냐면 이때 A의 송진처럼 대전된 전하고 B의 유리처럼 대전된 전하가 크기가 똑같은지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번에는 유리 쪽과 용기 A를 더 큰 절연된 용기 C에 넣으면 C의 바깥쪽 전하 띄지 않는다. 그 유리 조각과 용기 A를 갖다가 전체를 더 큰 절연된 용기에 집어넣을 것 같으면 C의 바깥쪽은 전하를 띄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유리 조각의 전하하고 용기의 전하가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다라고 하는 걸 이제 알려주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우리 뭘 알 수가 있냐면 유리 조각과 용기 A에 대전된 전하는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이며 마찬가지로 송진 조각과 용기 B에 대전된 전하도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다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이 실험이 임시 단위를 정할 수 있는 게 됩니다.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맥스웰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We have thus obtained the method of charging a vessel with a quantity of electricity exactly equal and opposite to that of an electrified body without altering the electrification of the latter. 자, 여기서 그대로 할 것 같으면 이처럼 우리는 어떤 물체의 전하를 바꾸지 않으면서 그 물체의 전하와 정확히 크게 갖고 부호가 반대인 전하를 용기가 띄도록 만드는 이제 방법을 얻었죠. 이거 앞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and we may in this way charge any number of vessels with exactly equal quantities of electricity of either kind. 그래서 지금 앞에 실험에서는 용기 하나만 여기 유리 조각 집어넣어가지고 용기 하나만 그 유리 조각과 크게 갖고 부호가 반대인 걸 이제 유리 쪽에다 대전시켰지만 그거 하나만 하는 게 또 다른 용기를 집어넣으면 다른 용기도 그렇게 대전시킬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똑같은 전하를 여러 물체에 대전시키는 방법을 안 거죠. 자, 그래서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 개의 용기를 양전화, 음전화 모두 정확히 똑같은 크기의 전하로 대전시킬 수가 있으니까 이게 바로 무엇으로 이용될 수가 있겠습니까? Which may take for provisional units. 그렇게 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냐면 임시 단위로 만드는 그런 것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전하의 임시 단위로 생각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임시 단위로 생각한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면 물체를 단위 전하의 배수로 대전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는 어땠습니까? 각각의 물체를 똑같은 크기의 전하로 대전시켰죠. 이번엔 그것을 이제 한 용기를 여러 배수의 전하로 대전시키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 이렇게 합니다. 당분간 단위 전하라고 정한, 여기서 당분간 단위 전하라고 정한, 이건 그냥 단위 전하라고 생각하면 돼요. 임시로 정했다 이런 뜻이죠. 정한 크기의 양전하로 대전된 용기 B를 더 큰 절연된 용기 C에 넣으면 C 바깥쪽에 양전하가 나타난다.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양전하로 대전된다는 거를 더 바깥쪽 큰 용기에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안쪽에는 마이너스, 그 바깥쪽에는 플러스 이렇게 대전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B를 C 안쪽에 접촉하더라도 C의 바깥쪽 전하는 바뀌지 않는다. 요거 금속 도선을 통해서 이렇게 연결할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여기 플러스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B를 C 바깥으로 꺼내 먼 곳으로 옮기면 B에는 전하가 전혀 남아있지 않고 C는 단위 양전으로 대전되어 있게 된다. 그래서 이걸 저기로 멀리 갖고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플러스 양전하가 이렇게 대전된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전되지 않은 용기를 단위 전하로 이제 이렇게 대전시키는, 전하를 이동시키는 방법을 요거 우리가 고안해 낸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요거 요렇게 하나로 대전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요걸 계속할 것 같으면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배수로 대전시키는 방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똑같은 걸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제 B를 아까 저기 그 전화가 없었던 거 B를 다시 단위 양전으로 대전시키고 이미 대전된 C에 넣으면 C의 바깥쪽 전화는 2배가 된다. 요게 이렇게 요 작은 건 플러스로 대전됐고, 아까 어땠습니까? 플러스로 이미 대전된 걸 갖다가 고속에 집어넣을 것 같으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가 이렇게 대전이 되겠죠. 그럼 이번엔 어떻게 합니까? 네, B와 C를 금속 도선으로 연결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요건 없어지고 저 바깥에 있는 건 플러스 2개가 이렇게 남아있죠. 그리고 아까처럼 속에 있는 걸 저 멀리 갖고 가면 뭐만 남습니까? 이렇게 2개만 이렇게 남습니다. 이런 방법을 계속할 것 같으면 B의 전하를 계속 C로 이동을 해서 이걸 반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단위 양전하의 2배, 3배, 4배 이렇게 이제 대전시킬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을 가지면 자, 여기까지를 가지면 우리 전하가 무엇인지, 전하를 만드는 방법을 알았고, 이 전하가 단위 전하를 정의하는 것도 알았고, 그다음에 이 단위 전하의 배수만큼 전하를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알았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느냐? If this process is repeated, it will be found that the charge of B is completely transferred to C and B is entirely free from electrification. 자, 이 방법을 계속하면 전하를 계속 이동시킬 수가 있고, 그래서 이 과정을 반복하면 B의 전하는 모두 다 C로 이동하고 B에는 전하가 전혀 남아있지 않게 되는데, this experiment indicates a method of charging a body with any number of units of electricity. 바로 이 방법으로 어떤 물체든지 단위 전하의 몇 배든지 대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이용할 것 같으면 we shall find when we come to the mathematical theory of electricity. 우리 이제 나중에 전하에 대한 수학적 이론을 만들게 되면, 그러면 우리 무엇을 알게 되면 the result of this experiment, 이 실험의 결과를 가지고 뭘 알아낼 수 있어요? affords an accurate test of the truth of the theory. 그렇게 만들어진 수학적 이론이 옳은지 아닌지 테스트하는 중요한 이제 방법을 갖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전기에 대한 수학 이론을 다룰 때 이 실험의 결과를 이용해서 그 이론이 옳은지를 정확하게 조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전자기 이론을 완성했는데, 우리 뭘 알고 있습니까? 우리 전자기 이론이 사실은 어떻습니까? 맥스웰 이론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굉장히 어려운 맥스웰 이론이 바로 이런 실험 가지고 전부 확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한 일이죠. 앞으로 우리가 맥스웰의 전자기학 책을 읽으면서 어떻게 그런 일들을 다 일으켰는지 상당히 기대가 된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1장 전자기학을 시작하는 제1장을 처음 몇 절을 읽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